계속해서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정치판 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내외부의 검증이 아주 그냥 매섭죠. 자, 물론 아직은 1위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국민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연결해서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서 캠프 차원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진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요즘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그냥 뭐 부지런히. 그냥 그래요? 그렇죠, 자, 뭐. 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어제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추가 의혹 보도가 있고 또 어제 6시 이후인가요? 지금 뉴스버스에서 고발장 또 새로운 전문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한겨레 보도는 그 이전에 뉴스버스 보도하고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4월 3일 날 아마 보냈다고 하는 손준성 보냄 이런 캡처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나온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뉴스버스 고발장은 어제 저녁 때쯤 올라온 부분은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읽어봤는데 글쎄 그게 별로예요, 내용이? 법조인이 쓴 건 맞는데 그게 조금 뭐랄까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검사들 저도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공소장 많이 써보고 그렇죠. 후배 검사들 쓰는 것들 결제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보면 네. 조금 구려요. 뭔가 좀 이게 좀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실력이 떨어져? 그런 느낌들이 좀 들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공안 전문 검사가 쓴 거다. 다만 공소장 형식 비슷하게 썼는데 예전보다 요즘 검사들이 공소장 쓰는 실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좀 보인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주변이나 아예 최강욱도 변호사잖아요, 보면. 그래요? 민주당 주변에도 변호사님 많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가령 그리고 지금 한명숙 총리 사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 지지하는 변호사들도 일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검사가 썼다라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보면은 그냥 적당하게 얼추 흉내내기 변호사가 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던데 좀 뿌려요 보면 검사 시각에서 검사할 때 봤던 공소장으로 보면. 그래요? 요즘 재판 안 하시죠? 저 요즘에 재판 많이 하는데 공소장 보면 되게 이상해요 요즘에.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6일 밤 어제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또 약간 그동안에 해왔던 해명하고 또 조금 달라져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말이 좀 바뀐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의혹을 제보한 인물에 대해서 나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을 빨리 밝혀야죠. 김웅 의원이 그냥 밝히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 밝혀서 지금 이게 정당의 당원이잖아요. 보면. 네네네. 정당의 당원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리고 윤 총장은 일단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당시 손준성 정보정책관은 나는 이런 일 한 일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니까 지극한 음모 또는 모함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손준성이 윤 총장하고 상관없이 했든지 혹은 윤 총장 지시하에 했든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이게 당에서 검증단을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최소한 당에서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웅 의원이. 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서희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렇게 질문하실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가 이제 아마 어제 자정 무렵에 아마 올라오니까 어제 밤늦게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해서 급히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정당인이고 당대표라고 그래서 잠 안 자고 24시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아마 이제 요 보도 확인들 내용 하셨구나. 봤을 때 예. 했으니까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아마 당에서 최선 이제 김웅 의원께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이건 그냥 저도 그렇게 좀 궁금했던 건데, 지금 그 김웅 의원이 유승민 캠프 쪽의 대변인이시기도 하고, 또 새 보수당, 우리 그 유승민 의원이 만들었던 새 보수당에서 이제 유일하게 또 송파갑으로 공천받아가지고 지금 배지를 다신 분이기도 하니까, 유승민 의원하고 엄청나게 이제 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하고 우리 윤석열 캠프 쪽하고는 조금 어쨌든 경쟁 관계니까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 좀 조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답변 안 할래요. 아, 그건 답변할 수 없어요? 괜히 그냥 이거 입 한번 뻥글했다가 이거는 또 이게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는 서로의 소지가 지극히 다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신상에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그런 대답은.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하나가 이거예요. 처음에 윤석열 캠프 쪽에 이제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사실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부인하셨잖아요, 강하게. 근데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없고 정말로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상황이라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내가 손준성 검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손준성 검사한테 한번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당장 손준성 검사로부터서 그때 언론을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손준성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언론에서 뉴스버스라든지 속칭 말하는 진보 진영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보도가 나올까요? 윤석열 총장 측 손준성 검사 만나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 이렇게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번도 그 사이에 연락을 안 하셨어요? 당연히 그거는 이게 수사를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이제 검사를 해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더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네.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만나는 동기나 과정이 선할 수는 있겠죠. 네. 사실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방금 노영희 앵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게 만나는 것 자체가 단히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소통을 안 하는 게 맞죠. 아예 그냥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 행위 규범이다. 어떤 의혹을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고 알고 있고 생각하는 바를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나는 필요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했었던 과거도 있다. 2019년 11월에 한겨레 신문에서 오보 내니까 무슨 윤중천 접대가 있었다 오보를 내니까 직접 고소했다가 취하를 하기도 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고소 사주를 왜 하느냐. 난 필요하면 직접 고소를 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가령 4월 17일 날 남부지검의 그 최경환 전 장관이 지금 채널A 관련 보도 관련해가지고 고소했었잖아요, 보면. 그것도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검찰청으로 이첩해서 이게 병합수사하라라고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그건 이성윤 검사장 수사를 막거나 어떻게 보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무슨 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했다고 하는 뉴스버스 기사가 이 행위를 가지고 윤 총장에게 4월 17일자 지시를 가지고 보면 맞지 않는다라든지 또 그게 당시에 윤석열이 식물총장이었기 때문에 대검 조직을 활용을 해서 이런 걸 지시를 할 수 없었다든지 또 탄핵사찰 관련해가지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그때 이거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도 다 압수수색했었잖아요 보면. 그럼 그때는 왜 이 문건이 안 나오고 지금 가서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나 자세만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굳이 손준성 만나서
이게 뭐 물어보고 이런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저는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 손준성 전 검사가 막 심기 의전을 미리 해가지고 윤 전 총장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만들어서 김웅 의원에게 뭐 당신 의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전달했다라고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앵커 질문은 가정적으로 밑에 직원이 사고 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네, 두고 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 전 총장은 관여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밑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예. 글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사로서 이게 부하 직원을 잘못 다스린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야 잘했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왜 이래 이럽니까? 예. 앵커께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조직에 몸담아 본 적이 한번 없어가지고. 빌려주시죠. 윤 전 총장하고 워낙 또 아니, 그 지금 오른팔이라 그러니까 하니까. 예. 앵커께서도 지금 변호사 사무실 하고 계시잖아요. 밑에 직원이 가령 뭐 민원인한테 불손하게 뭐 반말을 했다든지 뭐 욕설을 했다든지 이런 사고를 치는 수가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거랑 이 건이랑 지금 갖게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맥락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상사로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어쨌든 제가 우리 의뢰인한테 이제 뭐 사과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지고 그 건을 해결을 해야죠. 원래 그게 사용자 책임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캠프랑 김웅 의원 서로 선을 긋고 있긴 한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 윤석열, 손준성, 김웅은 공모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 측에서도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서로 뭐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그 사람들 똥벌 차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똥볼 차는 거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지금 함부로 해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차피 지금 대검에서 이 뉴스버스 보도가 나오는 즉시 지금 감찰 조사 들어갔고, 네, 손준성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사실. 네, 손준성 정책관 지금 컴퓨터 압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지켜보시죠. 그럴까요? 그래서 손준성 정책관은 자기는 본인은 그런 일조차 없다고 지금 딱 잡아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렇죠. 근데 뉴스버스나 KBS에서 공개한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지금 캡처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텔레그램 메시지. 그래서 이건 조작이거나 그러니까 누군가 음해 세력이 이 사건을 완벽하게 조작해서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손준성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보면.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관계로 명확히 확정이 돼야 그러면 이 손준성이 만약에 한 걸로 그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수에서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윤석열하고 이게 뭐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게 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실관계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송 대표 어제 얘기는 공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경솔하고 지금 말이 좀 빠른 상황인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대선 때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2017년 대선 때도, 지금도 무슨 오선의 국회의원이라는 분하고 이 공중파 라디오 진행하고 계신 분들 몇몇이 최순실 씨가 300조를 무슨 독일에 은닉하고 있다고 그걸 찾으러 뭐 독일 가서 무슨 뭐 며칠을 찾아다녔다고 했다고 온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할 때 그쪽 당 아니셨어요, 우리 의원님? 그쪽 당 아니었어요. 그쪽 당은 아니고 그 옆에 당. 네, 좋습니다. 그 옆에 안모시 당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 똥불 차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에서 이 사건을 지금 아마 감찰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을 못 믿겠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하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이용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용한다는 건 이제 여당 측이 뭔가 이렇게 검수완박을 위해서 이용할 거다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이 감찰의 결과가 야당 측에 별로 유리하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이 유리하지 않은 것처럼 뭐 들린다 보인다 이런 걸 전제를 깔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아세요? 아니 한동수 감찰부장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찰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분 판사 출신인데 그래도.
판사 출신이든 뭐든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에요. 속된 말로 네. 대깨문에 지금 이게 대리인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당의 입장과 시각을 어떻게 보면 검찰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과거에 여러 번 뭐 SNS, 페이스북을 올린다든지, 아니 공무원이 무슨 검사가 자기 직무상 하고 있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왜 올립니까 보면. 한동훈 검사장도 많이 올리던데. 예. 아니 그분은 네. 뺨을 어마어마하게 추미애 장관한테 맞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린 맞아서. 거고, 예. 예, 이분하고는 상황이 좀 맥락이 좋습니다. 좀 많이 달라요 보면.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당시에 유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물론 직접적은 아니고 간접적이었는데 나는 유임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유임이 되더라. 그 관련된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소장이 밝힐 거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빨리 밝혀보라고 그러시죠 뭐. 밝혀보라고? 빨리 밝혀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요? 이 관련해서? 아니 그분도 헛소리하는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게 단순히 헛소리예요? 그 당시에 그런 아니, 적이 빨리 없어요? 밝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유임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요? 아니 당시에?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윤한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어제 안 그 물어봤어요? MBC 라디오 인터뷰하는데 예. 아마 그 그래,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던 것 같고. 네. 근데 그 MBC 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읽어봐도 네. 명확하게 그런 어떤 윤희 요청을 했었다 이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제가 최소한 2, 3일 전에 윤 후보한테 확인한 거는 그러니까 손준성 부임 이전에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유철이었거든요. 네네. 이 김유철을 유임해 달라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1월달 인사해서 2000년 1월달 인사해서 강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김유철. 네, 근데 예. 김유철은 유임이 안 되고 손준성이 오더라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2000년도 1월달 인사 때 네. 그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이나 중간 간부들을 전부 자기 뜻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보임시켜서 결국 네.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내가 검찰총장이긴 했지만 네. 이게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대리해서 온 민주당을 대리해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던 2000년도 4월달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파악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고소장 전달했다고 하는 게 2000년도 지금 4월 3일하고 4월 8일이잖아요. 네, 4월 3일로 4월 8일. 예, 아마 손준성 유임 여부는 훨씬 그 뒤에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고, 네. 추미애 장관 말은 틀리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맥락이 틀리다는 얘기죠. 맥락이 틀리다. 예, 이게 좋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이 2000년도 4월 3일하고 4월 8일이니까. 네, 그렇죠. 타이밍이 좀 안 맞긴 안 맞네요. 왜냐면 또 7월 8일에 원래 임사가 있는 거니까. 네.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뷰 마저 할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 입당하신 지가 그래도 꽤 됐어요. 몇 달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실은 대표하고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 경쟁 후보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사건을 보고도 사실은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번에 이 당 차원에서의 대응이라든가 내부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워낙 그 1등 후보다 보니까 네. 여러 군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1등 후보라서 그냥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그걸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숙명이다. 예. 저희들이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대선 때 음해, 음모, 공작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아마 그러려냐 하실 텐데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내지는 윤석열 참모진들이 이 난국을 어떻게 나이스하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뭔가 집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보면. 그렇군요. 근데 어제 오늘 사실 홍준표 의원의 지지세가요, 매우 높아졌고요. 특히 역전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안 쓰이십니까? 그 여론조사 잘 뜯어보시면요. 네. 대부분이 저거예요. 열린우리당 지지층들의 홍준표 지지율이 50% 정도 되고요. 열린우리당 지지층이에요?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 네. 열린민주당 정당 지지 열린민주당 하신 분들의 야권 후보 누구 지지하냐 이러면 홍준표 지지한다고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진짜 지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항을 이렇게 물어보면 가령 당신 정권 교체를 바라십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윤석열 지지와 홍준표 지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지지가 뭐 이게 야권 지지 앞에서 이렇게 높다고 1등 뭐 하여간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하지만 네네. 열린분들이 우리 당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홍준표 후보 찍겠습니까? 어. 지금 상황이 매번 정봉주 그다음에 누굽니까 정청래 의원님 네. 그다음에 김어준 라디오 진행자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준표 우리 홍준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일부러 띄워주는 거다, 지금. 그렇죠, 뭐. 아니, 그러면 경선에서 이번에 선관위원장이 결정했잖아요. 의선때 반기종 안 넣기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식에서는 불리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렇게 보면 불리한데, 네, 대신에 괜찮아요? 이렇게 했죠. 그게 그 본선 경쟁력,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여론조사 50%가 결정이 될 거고, 네. 나머지 50%가 지금 당원들 투표거든요, 보면. 권리당원 투표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전혀 괜찮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제가 김경진 의원하고 사실 예전 좀 친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네. 국민캠프의 김경진 대협력 특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보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게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지금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윤석열 캠프의 입장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